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찍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포모도로 학습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신 친구가 있을 텐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계속 사용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포모도로 학습법이 나에게 맞지 않거나 더군다나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하지 않고 했을 때 본인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학습법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건데, 메타인지라는 그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정확하게 메타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면서 모르는 것을 다시 짚어내면서 해결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메타인지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초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초인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초능력 할 때 능력을 초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다시 인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즉 인지의 초월한 인지를 초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공부하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학습자들은 다 아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혹은 학습자들 혹은 직장인 분들도 학원이나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나는 공부를 완벽하게 다 했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를 했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혹은 직장인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던져주거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잘 풀 수가 없고, 분명히 배웠던 개념인데도 백지에 적으라고 했을 때 적어내지 못하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들은 것만으로 학습을 다 했다라고 나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착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배운 내용을 단기간에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메타인지 학습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학습법은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공시생, 사시생, 그 외에 직장인들을 위한 유용한 학습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타인지 능력은요, 전 세계의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상위 0.1%를 대상한테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능력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해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있다면 더 학습을 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를 꼭 해야 됩니다. 즉 스스로에게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 조금 아니까 아는 걸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 이게 문장 하나가 있을 때 문장 하나에서 한 개의 단어를 모른다면은 이 문장 하나를 완전히 모르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메타인지 학습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선별 조건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선별 조건을 반드시 준수를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해당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 세 번째, 응용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자, 네 번째,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해당 내용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스스로에게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것을
선별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별 조건이 되지 않으면요, 메타인지 학습법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제대로 잘 되지 않고요, 학습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 부분은 지켜주셔야 돼요. 이 학습법의 메인은요, 말하기예요. 말하기를 통해서 이 학습법을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내가 들은 내용을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얘기를 할 건데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상대방이 없으면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하기 조건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말하는 대상, 즉 말하는 대상은 제가 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가 되는 거고, 듣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벽이 돼도 상관없고요, 인형이 돼도 상관없고요, 베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타 다른 물체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면, 나는 그래도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훨씬 더 도움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입모양, 말할 때 표정, 말할 때 눈빛 같은 것을 정확하게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행동과학연구소에 따르면요,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하기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설명하기라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브루타와 같은 그런 방식인데,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흔히 학습자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듣기와 읽기가 있는데, 듣기와 읽기는 효율성이 5%하고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학습 효과의 극대성을 얻어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단 토의나 실제 말해보기를 하게 되면요, 각각 50%와 70%의 학습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설명하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무려 학습 효율성이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 학습법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번 해봤거든요. 인형이나 베개를 대상으로 이제 해봤는데,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미적분 원에서 배우는 내용들, 물론 오래된 내용들 중에 제가 가물가물한 게 있으니까 그 내용들 중에서 제가 잘 외워지지 않는 단원들도 있어요. 그런 단원들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 극한의 정의, 평균값의 정의, 이런 것들은 뭐 금방금방 하니까, 다른 학과, 다른 과목, 특히 영어에 대해서 제가 요즘 관심이 많아서 영어 문장을 제가 실제로 보고 듣고 말하기를 해봤는데, 계속 말하기를 해봤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말하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버벅이 있었어요. 버퍼링이 좀 오래 걸려서 잘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간이 말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들었을 때 남아있는 기간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해서 제가 응용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거나 이 내용을 백지로 서술할 때 처음보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메타인지 학습이 이렇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해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좀 더 권장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 학습의 효과적인 거는 말하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말하고 난 후에 백지의 학습 내용을 작성할 때 처음보다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많이 되고 정확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은 말하기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선별 조건은 내가 모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 다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게 있는지, 응용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평가만 가능하시다면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사용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좋은 학습 효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